우리가 이제 목이 마른다, 입이 건조하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한방에서는 구건과 구갈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나누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입이 마르는데 정말 물을 많이 먹고 싶으신 것이냐 아니면 입은 마르지만 막상 물은 당기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원인이 달라지고 증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입이 건조한데 물이 너무 많이 마시고 싶고 또 더불어서 정말 많이 마시게 되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소변이 노랗게 나오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몸에 열이 많은 실열로 인한 구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열을 식혀주는 처방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입은 마르는데 막상 물을 많이 먹고 싶지 않고 입을 살짝 적시기만 해도 그 건조함이 풀리는 경우에는 실제로 열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진액이 부족한 특히 간신의 장부의 음허 증상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혀에 자홍색이 있다던가 아니면 멍이 잘 든다던가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맥락으로 어혈이라는 증상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건, 목이 마른다고 하시거나 입이 건조하다고 하셨을 때 이것들이 정말로 내 몸에 열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진액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어혈이 생겨서인 건지 이것들을 이제 감별해서 치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의원 내원하셨을 때 그 구건 증상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을 비교해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받아보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그러면 전혀 이제까지 수족 냉증으로 치료는 해보신 적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그러면 그 외에 따로 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걸로 사고가 나셨다든가 이런 경험은 없으시고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네네. 그렇게 춥더라고요. 미니스커트 겨울에 입고 나갔다 하면 네네. 그냥 죽는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요즘 약 드시는 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당뇨든 혈압이든 이런 약들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따로 그러면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 기존적으로 지병도 없으시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 상태나 이런 건 어떠실까요? 변이 무르다든가 아니면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좀 이런 건 변비가 없으신가요? 있어요. 네?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있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 속이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잘 먹고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15년 12월 달에. 네네. 그러니까 초기 산부인과 쪽으로 수술을 한 게 있어요. 아, 예, 산부인과 쪽으로 수술하신 적 예,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예, 원래부터 추워가지고 네네. 어디 외출을 못하고 얇은 옷, 모양 같은 걸 못 내요. 나가고 싶으면 막 옷을 껴입으니까 모양이 안 나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손발이 차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지 말단으로 한의학에서는 어쨌든 기혈의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네네. 기본적으로 원래 몸에 기운이 많은데 퍼지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기운 자체가 없어서 안 퍼지는 것이냐 이것들을 잘 감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몸에 있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체내에 있어서 열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문진을 하고 해서 좀 더 평가를 해야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기운이 몰려 있고 그것들이 전신적으로 퍼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골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있어서 이제 한약적인 한약 처방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한의원 치료나 이런 것들도 해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손이 지금 이를테면 붉게 이게 밖에 나갔다 오시면 붉게 바뀌거나 아니면 새파랗게 바뀌거나 이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네네, 없어요. 예, 이제 혹시 그런 건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없다는 건 자학적인 증상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 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한의원에서 진료 받아보시면서 한약 처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암 치료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 전부터 손이 시렸고 발이 시렸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으나 암이 생겼을 정도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던가 아니면 섭생이 안 좋았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주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는 독화 자체는 뭐 독성이 강하거나 그런 약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통되는 것들은 따뚜룹이라고 해서 소양인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민이라든가 뭐 태음인 이런 다른 환자분들이 무릎이 안 좋다는 이유 아니면 통증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 독화를 오랫동안 계속 장복을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한의원에 오시는 이제 노인분들, 이제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입이 마르답니다. 입이 막 마르다, 입이 타다, 입이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 보통은 이제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입이 마른 증상은 대부분 침샘에서 이제 침이 분비가 좀 적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그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1에서 1.5리터 정도 된다 보면 이만한 피트병에서 나오는 물 정도 양이 되겠죠. 근데 이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는 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면 입이 마른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한번 찾아보자면은 우선 전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입이 마른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가 있죠. 당뇨병 같은 경우 입이 마른다는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호소할 거고, 뭐 쇼그렌 증후군, 그 다음에 이제 뭐 빈혈이라든가 영양분이 부족한 경우,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빼짝 마르신 분들 중에 그 식사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식사를 하더라도 그걸 영양분을 좀 소화 흡수를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입이 마르다는 그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아까도 뭐 설명했지만 뭐 혈압약이나 항우울제라든가 뭐 항히스타민제, 뭐 식욕억제제 이런 약제 중에 입을 마르게 하는 약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약이 어떤 약을 이제 먹는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좀 피해 주시면 입 마른 걸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이런 거에도 입이 마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분들 이제 50대 되면 폐경기 오지 않습니까? 그럼 위로 열이 뜨면서 입 마른 증상이나 이런 걸 또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투여, 뭐 여기 아까 침샘을 자극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30% 이상 정도가 입마름을 이제 호소한다. 이거는 병리적인 것으로 보실 것이냐, 생리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병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입마름 자체가 그 나한테 많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이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구강 건조증을 어떻게 보느냐? 한의학에서는 어떤 구강건조증이 오든 어떤 질환이 오든 이걸 단순히 그게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오장육부의 기능 부조화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특히 오장, 간, 신, 비, 폐, 신이라고 하는 5가지 장기에서 물이 부족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부 다 입마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간에 물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화가 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증상을 동반하면서 입이 마를 것이고, 심장에 물이 부족할 때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을 유발하면서 입이 마를 것이고, 비장이 물이 부족할 때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이 마른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 폐에 물이 부족할 때는 감기, 특히 기침이라든가 마른 기침 이런 부분들을 동반하면서 입마름을 유발합니다. 뭐 지금 아까 문의 주신 환자분도 그것도 약간 그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에 물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에서 신장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물을 주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지면 당연히 입이 마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입마름은 대부분 신장의 기능에 의해서 입마른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입마름 치료가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죄송한데 키하고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키는 1m 50 한 8 되고요. 몸무게는 68kg요. 68kg. 예. 어머니 그 무릎 아픈 지 얼마나 되셨죠? 무릎
제일 처음에 한 10년 전에 엎어져가지고 산에 엎어져가 다쳐갖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더 하다가 덜 하다가 또 병원 다녀 약 먹으면 좀 덜 하다가 또 피곤하고 집에 일이 많고 하면 좀 덜 하다가 덜 하다 이렇게 계속해 연결이 됐는데 요즘에 와서는 양쪽다리가 다 아파서 가니까 퇴행성 관절을 하더라고 자, 변명이요. 어머니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은 예. 70년 동안 쓰셨으면 예, 좀 많이 쓰긴 쓰신 거예요. 이제 무릎은 이게 사람이 원래 동물로 치면은 네 발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두 발로 스므로 인해서 허리라든가 무릎에 좀 무리가 오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무리가 오는 게 이제 70년을 쓰셨으니까 좀 무리가 많이 오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두 발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오는 부분이다. 그럼 이거를 완치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완치는 힘들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최대한 진행을 방지하고 그 방지한 이 내에서 좀 생활이 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치료를 목표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어머님은 지금 키가 158에 68kg세요. 예, 이런 경우는 저는 우선 체중 줄이는 것부터 또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예. 아무리 무릎을 잘 치료를 하더라도 예. 이게 68kg가 나가시면 무릎에 무리가 좀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머님이 원래 68kg셨는지 아니면 몸무게가 좀 늘으셨는지 궁금한데 한 10년까지 몸무게 그대로예요. 10년 정도 68kg세요? 예. 그럼 사실은 어머니 몸무게 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68kg를 10년 유지했던 분이 이제 70대에서 빼는 건 쉽지는 않은데 예.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한 뭐 4, 5kg라도 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예. 그 뺀 상태에서 무릎을 좀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겠죠. 그리고 예. 무릎을 치료하는 데서 무릎만 보시면 될 것이 아니라 뭐 고관절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릎 위쪽에 있는 근육이나 다리 쪽에 있는 뭐 비복근이라든가 이런 근육도 사실은 같이 보고 치료하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 그런 부분을 좀 치료하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니 계단 올라갈 때 더 아프세요? 내려갈 때 더 아프세요? 내려갈 때가 더 아프죠. 내려갈 때 더 아프세요? 내려갈 때 무릎이 뭐 힘이 빠지면서 이게 덜컥덜컥 구부러지는 이런 느낌도 좀 있으시고요. 내려갈 때는 한 계단 두 발 디디고 또 한 계단 이렇게 내려가요. 예, 어쨌든 어머님은 좀 체중을 좀 빼는 치료와 그다음 예. 무릎을 치료할 때 무릎만 보는 게 아니라 무릎 위 아래에 있는 근육에 대한 치료, 그다음 고관절이나 허리에 대한 치료 이걸 좀 병행하시면 훨씬 예. 좀 무릎에 대한 치료가 완치는 아니더라도 진행을 좀 억제하면서 조금 생활하기 좀 더 편할 수 있게 이렇게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뭐 한의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처방을 하거나 이럴 때 사상 체질별로 좀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상 체질별로 이제 소양인한테 쓰이는 약주의 중에 대표인 게 독칼입니다. 독칼 같은 경우에 그 소양인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체는 좀 비대한데 다리가 좀 약간 얇으면서 무릎 통증이 호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릎이 좀 부으면서 이런 분들한테 독칼을 사용하게 되면 좀 그 붓기도 빼주면서 좀 효과가 좀 무릎의 통증을 없애주는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들 중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이제 더부룩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약간 그 소음인들한테 생강 쓰듯이 독칼을 사용하면 소화 기능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요. 아버님 지금 지금 불편하신 거 설명 잘 들었고요. 아버님 혹시 당뇨 있으세요? 예? 당뇨 갖고 계세요? 당뇨 약 드세요? 말씀이 좀 잘, 아, 당뇨 약을 드시냐고요? 예? 당뇨 약을 드시냐고요? 무슨 약, 약 먹는 게 많아. 당뇨약도 있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소화기내과에서도 약도 갖다 먹고. 아, 이런저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일단 호흡기내과에서도 다 먹지. 그 다음에 또, 비뇨기과에 이철립선 약도 먹고. 아, 그러시군요. 비뇨기과 약도 드시고 계시고요. 예, 지금 선생님 이 화면에 보이시네요. 네, 화면을 보시죠. 아버님 네. 그 화면 보시면서 그럼 설명을 좀 박지훈 선생님이죠? 박지훈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네, 한번 제가 그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예. 일단 아버님 입마름이 있으신 거는 제가 볼 때는요, 그 드시고 있는
드시고 있는 약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뭐 비뇨기과 약에 뭐 이뇨제라든지 드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도 입마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끊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하고 생활 관리에서 개선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입마름 자체는 노화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 증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이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드시는 약들에서 있을 수 있는 구강건조증이란 걸 일단은 감수하시고 그 밖에 생활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수분 섭취를 좀 더 많이 하시고 또는 이제 장 문제랑 관련돼 가지고 백태가 많이 끼어 있다는 걸 이제 의료기관에 보여주시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침이든 한약이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한의원에 오시면 이런 경우에 입이 자꾸 마르고 이럴 때 갈증을 해소해주는 좋은 약재들 그리고 열을 꺼주는 석고 같은 약재가 들어가는 뭐 백호가 인삼탕류의 그런 처방들을 써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일단 입이 마르고 하는 거는 얼굴의 신경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턱이나 혀나 아니면 귀 밑에 있는 침샘 분비를 도와주는 그런 혈자리의 침이나 약침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지금 아버님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 이 귀 뒤에 턱선 끝에 귀 바로 밑에 보면은 움푹 패인 자리가 예풍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여기 손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 자체도 그 우리 입 안에 있는 귀밑샘이라고 하는 침샘 가장 큰 사이즈의 침샘을 자극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또 침샘뿐만 아니라 이쪽에 시작하는 안면신경을 자극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화면 보시고 아버님 이렇게 문지러주는 자극을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가까운 이제 한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이걸 도움을 받으시면 그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기내과 특히 이제 비계내과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걸 오시면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화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소양인 약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감기 때 감기 이제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제 증상을 나타낼 때 통증을 수반하는 감기가 있으면 그 독화를 많이 쓰게 돼요. 예전에 많이 썼던 감기약으로는 뭐 계지탕이니 마왕탕이 이런 약재들이 주가 되는 처방에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한약이 발전해오면서 약재를 사용하는 가지수가 많아지면서 뭐 이렇게 풍환습을 이렇게 날리는 신원 회피한다고 하는 그 겉에 땀을 이렇게 내주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구제 중간 정도 레벨로 생각되어 오는 대표적인 약재들이 강환이나 백지나 천궁 뭐 이런 약재들과 더불어서 독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통이 감기가 있는데 두통이 있다 또는 뭐 전신통이 있다 뒷목이 뻣뻣하다 이런 통증을 같이 호소하는 형태의 감기일 때는 독활이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구미강활탕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종류의 처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그 김진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연세가 지금처럼 고령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교감신경의 흥분이 이 구강 건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춰주는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술이라거나 아니면 커피 혹은 흡연 이렇게 이제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킬 만한 생활 습관들을 다소 줄여주시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사실은 몸에 물이 점점 부족해져 가기 때문에 구강 건조가 좀 더 악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징후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나 쇼그렌 증후군 이런 계열들이고요. 그 때문에 몸에 수분이 줄어들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진료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경우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야간에 체온이 자주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체온을 떨어지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온도 돌침대나 혹은 이 전기 담요 같은 걸 굉장히 온도를 높여가지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간에 수면 중 발한 혹은 이제 못 느끼는 채로 나가는 이 체액의 손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구강 건조가 훨씬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능하면 체온 외부의 온도를 지나치게 높지 않은 선에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관리를 통해 특히나 수면 현상의 관리를 통해서 이제 적절히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침샘 자체가 분비가 잘 안 되기 시작할 때는 침샘을 갖다 자극해주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풍혈이라고 부르는 이 턱관절 뒷부분을 자극을 해서 침샘의 분비량을 늘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맛이 나는 과일 계통들이 침샘의 분비를 굉장히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매실이나 아니면 포도 이런 것처럼 신 과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이런 그 신맛 나는 과일들은 그냥 상상만으로도 일부 자극이 되고요. 그걸 액기스로 만든 오미자차나 아니면 매실 액기스 등을 차나 음료 형태로 마시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침샘이 지나치게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구강 건조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고 하시면 그런 신맛이 나는 과일 액기스들을 입에 한참 머금고서 삼키시는 것도 구강 건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네요. 네,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뇌 청반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르는 신경전달 물질이 굉장히 과하게 나와서 이제 생기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그곳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나치게 나오거나 아니면 뇌 자체가 흥분이 지나치게 오작동을 하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제일 큰 원인은 평소의 생활 습관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아니면 그 청반이 흥분을 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 혹은 화학적인 어떤 자극들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만약에 약물 치료 등으로 케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서 어디선가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이 평소에 커피나 술 등 무심결에 먹고 있는 음식들 혹은 식품들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는 게 사실은 감정적인 기억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처음에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 학습돼 있는 어떤 기억들의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제 기억을 소거시키는 형태의 훈련법이 다소 필요하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겁을 먹고 있는 경향이 또 공황장애도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지행동치료 등등을 통해서 둔화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 등의 관리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환자분의 정확한 어떤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법들, 아울러 신체적인 컨디션을 완화시키는 한의학적인 방법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